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 방송은요, 저에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미주은 채널이 개설된 이후에 처음으로 스폰서를 받고 제작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자랑할 만큼 엄청나게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미국 주식 투자에 관한 책을 리뷰한 영상을 부탁하시는 출판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식의 전문가도 경제 전문가도 아닌데 이렇게 전문가들이 집필하신 주식 투자 서적을 리뷰할 수 있게 된 것은요. 모두가 미주은을 항상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패밀리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은 비록 스폰서를 받고 제작하는 방송이지만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10월 24일 토요일 방송의 제목은요. 주식 도서 리뷰 불곰의 미국 주식 따라하기입니다. 미주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이 책의 목차를 함께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미주은 패밀리 분들과 제가 개인적으로 나누고 싶은 내용,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꼭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 책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평가를 한번 내려보고요. 마지막은 Catch Me If You Want To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주말인데도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저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우리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이 책의 목차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가장 먼저 보실 부분은요. 파트 1인데요. 불곰의 미국 주식 투자 기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전반부의 대부분의 지면은 미국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미국 시장에서 왜 우리가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지, 코스피 그리고 다우존스는 어떻게 틀린지,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미국 주식 시장이 왜 이렇게 전망이 밝은지, 한국 시장에 비해서 미국 시장의 장점에 대해서 많이 하이라이트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장에 가면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상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 사항을 쭉 나열해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미주은 채널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예를 들어서요.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계좌 개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떠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지금 나와 있는지, 그리고 환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거래 비용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주문하는 방법, 매도, 매수할 때 그 입출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관련 세금, 여러분도 굉장히 궁금해 하셨던 내용인데요. 어떠한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를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요. 미국 주식의 투자 정보 꿰뚫기라는 소제목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종목 정보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미주은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한 내용인데요. 야후 파이낸스라는 웹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그 야후 파이낸스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정보들을 어떻게 찾고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책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겠죠. 다음은요. 사업보고서 이해하기, 컨퍼런스 콜 이해하기, 실적 발표일 주의사항, 이렇게 세 가지의 커다란 제목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참신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요즘에 주식 투자에 관한 책들을 살펴봐도 사실 사업보고서를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 활용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 투자에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받았고요.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실적 발표일 주의사항, 이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참신한 내용으로 책의 일부분을 할애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으로 책의 마지막에요. 9개의 추천 종목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추천 종목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두 가지의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성장성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어떠한 혁신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두 가지의 지표를 가지고 추천 종목을 선택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개의 미국 주식을 추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주식도 있고요, 처음 들어보는 기업도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목차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내용은 꼭 미주은 패밀리 분들과 공유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좀 마음에 드는 부분만 추려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같이 읽어볼 부분은 뭐냐면요, 책의 첫 부분에 투자의 방법론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공유드렸던 내용이랑 비슷한 메시지가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유독 ETF에 쏠리는 경향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틀린 방법이다. 돈을 남의 손에 맡기지 마라. 맡기는 순간 내 돈이 아니다. 이 부분은 ETF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아니면 수익성이 좋은지 이런 부분을 떠나서요, 저도 하나 공감하는 부분은 ETF는 나의 영향력을 떠나 있잖아요. 내가 직접 선택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확신이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손에 나의 자산을 맡긴다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또 나의 영향력이 전혀 닿지 않는 시장의 지수에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점에 의해서 저는 ETF 투자에는 약간 회의적인 입장인데요, 이 저자께서도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부분은 거래 비용에 관한 부분인데요, 미국 주식을 거래할 때는 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비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 수수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모르는 비용인데요, 유관 기관 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는 대부분 다 비슷하죠. 0.25%를 우리가 거래 수수료로 항상 내고 있습니다. 매도를 할 때, 매수를 할 때 0.125%씩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지불을 보통 하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요, 유관 기관 비용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ECNB라는 게 있고요, SECB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추가 비용도 있지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실 부분은요, 이 부분 역시 우리가 투자 처음 할 때는 잘 모를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유용한 그런 정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표시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주식을 주문할 때요, 120달러로 매수 주문을 냈다고 해서 120달러에서 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보다 더 싼 가격에 체결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가장 낮은 매도 호가의 물량부터 차례대로 체결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이 있는 매매잖아요. 따라서 누군가가 주식을 팔아야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을 파는 사람들이 각기 원하는 금액이 틀리잖아요. 따라서 내가 120달러에 매수 주문을 냈다 하더라도 어떠한 사람이 119달러에 같은 주식을 내놓았다면 119달러에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이 점을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매수, 매도 대금의 입출금이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보시면요, 매수 대금은 거래일 이후 3일차에 증권회사가 인출하는 T+3일 결제 방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 매수를 했어요. 그럼 돈을 내고 샀잖아요. 근데 이 돈이 바로 구자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3일 후에 증권회사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매도 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떠한 주식을 팔았으면 돈을 받잖아요. 그런데 바로 내 구자로 입금이 되는 게 아니고요, 3일 차에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밸런스는 바로 올라가죠. 예치금 형식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사실 실제로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3일이 지나야 실제 돈이 들어오고요. 밸런스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매도 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살 수는 있는 거예요. 실제 돈은 없는데 그 돈을 이용해서 다른 주식을 살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함께 살펴볼 내용은 세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세금, 미국 주식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는가 기억하기가 쉽게끔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로 우리가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매수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서 발생하는 매도 차익이고요. 두 번째는 주식을 갖고 있는 동안에 회사가 우리한테 주는 배당금, 이렇게 두 가지의 수익을 우리가 올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수익에 붙게 된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매도 차익에 매겨지는 세금을요, 양도소득세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수익, 배당금에 붙는 세금을 배당소득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양도소득세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양도소득세를 아직 내지 않고 계십니다. 2023년부터 부과가 될 예정이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분들만 내는 소득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계산 방식은요, 한 해, 즉 1월부터 12월 사이에 매도한 해외 주식 전체의 이익 그리고 손실을 합쳐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는 거죠. 250만 원이 넘을 경우에 그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22%의 세금이 부과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1년 동안 수익을 본 것도 있고 손해를 본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한 5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그 5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50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공제가 되니까 나머지 250만 원에 22% 세금이 부과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한 미국 주식을 매도해서 원화 기준으로 매도 차익이 발생하면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낸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2020년이잖아요, 지금이. 우리가 2020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시킨 수익은요, 그 세금을 내년인 2021년 5월에 신고를 해야 되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양도소득세는 주식별로 내는 것이 아니고 해당 연도에 발생한 모든 매매 거래의 손익을 합산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납부한다. 당연하죠. 그리고 사실 양도소득세는 22%가 아니고 20%밖에 되지 않는데요. 여기에 지방소득세라는 게 2% 더 붙어서 우리가 22%라고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5월이 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계산 과정이 만만치가 않을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계산을 직접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요.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요,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주식 매매 내역을 제공해 주고요. 거기다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신고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까지 대부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주는 그런 증권사도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이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내년 5월 달이 가까워 오면요, 제가 양도소득세 서비스 이용하는 부분도요,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양도소득세 말고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미국 회사에서 지급하는 배당금은요 15%라는 일률적인 세금을 미국에서 원천 징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있는 개인 계좌로 입금이 되는 거죠. 세금이 먼저 나간다는 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00달러의 배당금을 미국 회사가 우리한테 지급한다면 15달러가 제외된 85달러가 우리 계좌에 입금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한국 증권사에서는 별도의 세금을 추가로 원천 징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배당 소득세는요, 따로 세금을 또 낼 필요는 없다. 그냥 15% 제외하고 우리 계좌에 들어왔으면 그게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절세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 책에서도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절세 방법은 이익이 난 종목을 매도해서 매도 이익이 있는 경우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해서 매도 차익을 줄이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12월 달 정도가 되면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올해 내가 매도를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렸나. 그래서 250만 원이 넘어가는 매도 수익을 올린 것 같으면요, 일부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 지금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버리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혹시나 올해 매도를 하면서 250만 원이 넘어가는 매도 수익을 올린 것 같으면요, 손해를 보고 있는 종목들을 팔았다가요, 다시 사는 방식을 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주식의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주가가 오르는 방법 말고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환율이 변동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를 지금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들어봤는데요. 테슬라 주식 20주를 한 주당 500달러에 매수하고 매수 대금이 출금되는 날에 환율이 1000원이었는데 매수 가격과 동일하게 1주당 500달러에 매도하였지만
대한 매도 대금이 계좌에 입금되는 날의 환율이 1750원까지 올라갔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원화로 계산했을 때 양도 차익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 처음에는요 20주를 500달러에 주고 샀는데 그때 1달러당 1000원밖에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도를 할 때에 원달러 환율이 175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차액을 계산해 보면 무려 750만 원이라는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750만 원 중에 기본 공제액이 25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50만 원을 빼고 500만 원에 대한 22%를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달러가 계좌에서 입출금되는 날에 기준 환율을 적용한다.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매도 매수를 했을 때 입출금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3일의 갭이 있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실제로 이 환율이 적용되는 날짜는 우리가 사고 파는 매수일과 매도일이 아니고요. 그로부터 3일이 지난 입출금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 날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잠깐 소개를 드린 것처럼요. 이 책에서는 기업이 사업보고서를 낼 때 이 사업보고서에서 어떠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라는 기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보시면 파트 1에서는 회사의 전반적인 사업 운영을 설명해주고 파트 2에서는 실적 그리고 재무 관련 사항을 설명해준다. 세 번째로 회사의 지배 구조라든지 주주 관련 사항을 설명해주는 것이 세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 그리고 기타 요약을 하면서 이 사업보고서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참신한 그런 내용이 이 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요. 우리가 미국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읽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영어로 써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업 보고서를 번역해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크롬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문서 번역 기능을 사용을 하면요. 번역된 문서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 기능도 여러분들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하반부에서는 드디어 투자할 종목에 대해서 슬슬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어떠한 종목이 좋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미국 기업에 투자할 때는 P 레이시오라는 개념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이 상장이 돼 있고 이러한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계속 매수가 몰리게 돼 있다. 따라서 미국 기업에 투자할 때는 현재 P 레이시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향후 5년, 향후 10년 동안 이 기업이 과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성장성이고요. 또 하나는 혁신성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장성 같은 경우는요. 이 기업의 연도별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검증해 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기업의 혁신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 기업들에 비해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틀린가, 다른 기업들이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안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자가 생각하는 성장성과 혁신성이 있는 9가지의 기업을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룰루레몬, 호파트, 어도비, 인모드, 마이크로소프트, 서모피시어 사이언티픽, 쇼피파이, 엔비디아, 니콜라 이렇게 9개의 종목을 선정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룰루레몬이라든지 호파트, 그리고 인모드, 서모피시어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는 미주은 채널에서 아직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 그런 신선한 종목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장기간의 리서치를 걸쳐서 가장 좋은 주식이라고 9개 안에 선정이 될 만큼 좋은 종목이라면요. 우리가 미주은 채널을 통해서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4가지 종목은요. 한번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저의 개인적인 평가, 이 책을 읽어보고 제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불곰의 미국 주식 따라하기라는 책은요. 일단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 주식에 익숙하지 않은 왕초보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미국 주식 투자에 필요한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A부터 Z까지 다 가르쳐준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를 할 때 처음에 준비가 안 된 분들이 기초를 다지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업 보고서라든지 컨퍼런스 콜, 굉장히 신선한 내용이 있었던 것도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꼭 초보가 아닌 분들도 이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서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단점이 좀 보였는데요. 이 책의 단점 3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요. 가장 먼저 베테랑 투자자들께는 약간 익숙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약간 따분하게 느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주제별로 상세한 내용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조금 욕심내서 다룬 경향이 있거든요. 따라서 각 주제에 대한 내용은요, 상세함이 약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실질적 투자를 위한 지면 할애는 다소 아쉽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적인 내용에 굉장히 충실한 책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전편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도 두 번째 책, 이 미국 주식 따라가기 2가 나온다면 조금 더 실질적인 투자에 집중을 해서 만들면 좋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요,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미국 주식이 너무 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시작할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 약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미국 주식 투자 기초부터 탄탄히 하고 시작하시고 싶은 분들, 이제 주식 투자를 어느 정도 계획을 하시거나 이미 시작하셨는데 좀 기초가 딸리는 것 같다,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초를 다진다는 의미에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요, 불곰 추천 9개 종목이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9개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분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불곰팀, 이 저자가 한 명도 아니고 지금 4명, 5명이 한꺼번에 노력을 투자해서 지은 그런 책이거든요. 그러면 이 불곰팀이 수개월에 걸쳐서 리서치를 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간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책을 우리가 단 몇 시간 만에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 그런 리서치의 내용을 우리는 쉽게 습득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뭐 10,000원, 15,000원 정도 들여서 한 권의 책을 구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방송 마지막은요,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때는 금에 투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4월에서 5월 사이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더블 딥이 있을 것 같다, 2차 하락을 예상한 전문가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금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도요, 금에 상당한 부분을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금에 투자할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금에 관한 영상만 계속 찾아보는 저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금에 투자해야 된다, 2차 하락은 꼭 올 것이다, 금에 투자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릴 것이다, 이런 내용만 계속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굉장히 커다란 실수였죠. 왜냐하면 2차 하락은 없었잖아요. 그러한 실수를 바탕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논리가 뒷받침된 확신의 투자를 하자라고 정해봤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듣고 싶은 이야기만 찾아 듣는 그런 내가 되지 말자. 조금 들어서 기분이 언짢아지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 듣고 반론도 제기해보고 이런 과정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나의 논리를 가지고 한번 깨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의 이야기에 동의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나의 논리가 더 탄탄한지 아니면 이 사람의 논리가 더 탄탄한지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나의 논리가 그만큼 탄탄하지 않다고 느끼면요, 더 공부를 해야겠죠. 나의 논리가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학습하자.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논리가 뒷받침이 되면 확신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탄탄한 논리를 가진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자, 이렇게 건강한 투자의 방법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해보고요, 논리가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많이 듣고 시청을 하고요, 뭐 책도 읽어야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요, 그 내용이 맞냐 틀냐를 떠나서 함께 공유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다양한 포맷을 통해서 전달한다.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15년 투자하시면서 지루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미주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지막은요, 미국 주식으로 우리가 함께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아무쪼록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긍정적인 마음 자세 유지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 미주원 패밀리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영상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멋진 주말 만들어 가시고요.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